자,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부정표현입니다. 5번째죠? 번호는 4번이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할수록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이제 좀 다가오나요? 문법뿐만 아니라 학문은요, 구조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특히 국어는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학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 과목으로서 철저하게 이게 주요 과목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중에서도 국어 영역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구조적인 거는 문법 영역입니다. 지금 그 문법 표현의 마지막 부정 표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정 표현의 개념입니다. 자, 부정 표현의 개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부터 보고 할까요? 자, 부정 표현 개념, 마찬가지로 부정 표현이 있으면 타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동, 사동, 부정은요, 타자와의 차이점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은 긍정문이겠죠. 내가 밥을 먹는다. 자, 긍정. 그럼 긍정이 있으면 긍정 문장이겠죠. 긍정문. 근데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내가 밥을 못 먹는다. 자, 이런 부정의 의미가 들어간 게 부정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하여 그렇다고 인정 또 승인하는 거 긍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부정이라고 하네요. 자, 개념 봅시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부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개념. 부정의 의미를 위해 사용하는 표현. 자, 부정 표현에는 부사 아니, 아니 혹은 안, 못과 두 번째 용언의 자, 용언, 동사, 형용사, 아니하다, 않다, 줄여서 않다, 못하다 등이 사용된대요.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실현입니다. 실현. 개념, 실현. 자, 그래서 이러한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긍정문이고요. 안, 못, 아니하다, 못하다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했던 거랑 공통되죠? 자, 그럼 마지막 종류, 세 번째 종류 봅시다. 자, 기준이 있어야 종류가 나오겠죠? 자, 부정문은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의미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안 부정문, 못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그래? 자, 봅시다. 긍정문과 비교하여 모든 부정문. 자, 요런 부정문들, 길거나 짧거나, 그리고 의미에 따라 어떻든 간에 모든 부정문이 부정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는 차이가 없다. 부정 내용은 똑같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특징, 기능 효과. 자, 어떤 부정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감, 말에 느껴지는 그 느낌, 말에서 느껴지는 느낌, 단어의 느낌, 그리고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부정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데 미세한 어감이나 의미가 차이가 있대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왜 배워요? 정확하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위해. 자, 그럼 어떤 게 그런 건데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부정문의 형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깐충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론 박스부터 봅시다. 자, 볼까요? 자,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어이네요. 어이로 실현되네. 아니, 나, 안, 못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짧은 부정문이래요. 짧네. 그쵸? 부사. 근데 부정을 나타내는 용언, 동사, 형용사, 아니하다, 줄여서 않다, 못하다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기네. 자, 선생님, 이거 왜 용언으로 통일했어요? 자, 아니하다와 못하다는요, 앞에 거에 의해서 이게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로 지정해주지 않고 용언이라고 한 겁니다. 얘는 부사라고 지정해준 거 부사일 수밖에 없어요. 자, 길이에 따라 짧은 거, 긴 거. 자, 두 번째. 자, 아니하다, 아니하다, 않다.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정문을 안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못이나 못하다. 다 못 들어가네요. 부정문, 못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의미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왜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수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그렇게 할 의지가 주체가 의지가 없다는 면에서 의지부정, 내용으로는 의지부정. 그리고 못 부정문은 그렇게 할 의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의지랑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능력부정입니다.
자, 아니하다는, 않다는 의지부정, 못하다는 능력부정입니다. 의미에 따라서.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부정표현을 쓰는데 이게 용언에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김부정문에 아니하다나 못하다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종결형 표현에 5가지 표현이 있다고 배웠어요.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이요. 자, 평서문이랑 의문문은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근데 명령법이나 청유법,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만들 때는 다른 방식으로 부정문을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약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부정 표현에. 자, 명령법과 청유문, 않다, 못하다를 쓰지 않고, 자, 명령법에는 마라. 야, 하지 마!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청유법에는 야, 하지 말자로 쓰인다고 합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자, 요게 부정 표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총 정리합시다. 자, 갑시다. 부정 표현입니다. 부정 표현이에요. 자, 부정 표현. 그렇지 않다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개념이죠. 실현, 어휘에 의해서 실현돼요. 자,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품사로 하면 기능에 따라 품사, 수식어과 용언이 있습니다. 용언은 서술어에 쓰여요. 수식어는 뒤에 있는 걸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는 걸 관형사, 동사, 형용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 중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부사, 못이 실현해줍니다. 어휘 중 하나로. 그리고 용언, 형용사일 수도 동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하다와 못하다라는 용언으로 꾸며 이 부정 의미를 실현합니다. 자, 종류는 무조건 기준. 자, 기준. 자, 길이에 따라 나눠볼게. 짧다, 길다. 짧으면 짧은 부정 내용, 길면은 긴 부정. 자, 그래서 그걸 짧은 부정문, 길면 긴 부정문. 자, 짧으니까 아니나 못 부사. 긴 부정문은 아니하나 못하다 용언으로 이루어지네요. 실현되네요. 자, 의미에 따라 자, 의지 부정, 능력 부정. 자, 의지를 부정해주면 의지 부정, 아니하다. 능력을 부정해주면 능력 부정, 못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의지 부정을 안 부정문, 능력 부정을 못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에서 이 부정 표현의 특징은요? 특징은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에는 이런 것들을 바뀌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자, 명령법과 청유법을 할 때는 종결 표현이 바뀌어야 된대요. 자, 명령법은 마라. 그리고 청유법은 말자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답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겠죠? 자, 이상으로 부정 표현 이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시다. 자, 부정 표현 문제풀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봅시다. 자, 위에 거 이제 여러분들 풀고 봐야 돼요. 다 그냥 막 보면 안 돼. 자, 준혁이는 책을 읽었다. 준혁이는 책을 안 읽었다. 짧은 부정. 준혁이는 책을 읽지 않았다. 연결어미 않았다. 아니하다. 얻다. 되는 거겠죠? 않다. 자, 이거 긴 부정문. 못 읽었다. 짧은 부정문. 읽지 않았다. 못했다. 못하다에 앗 플러스 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긴 부정문. 그럼 1번, 3번이 짧은, 2번, 4번이 긴. 자, 의미에 따라 안부정문과 못부정문. 자, 오늘 도서관에 언제 가니? 대답합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안 갑니다. 왜요? 비가 와서요. 가기 싫어서요. 날씨가 더워서요.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간다. 이건 나의 의지입니다. 자, 근데 2번 좀 다르죠? 오늘은 도서관에 못 갑니다. 왜 못 가? 다리를 다쳐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휴관일이라서 쉬는데 어떻게 가요? 갈 수 없어요. 학교에 가야 돼요. 오늘 도서관에 못 가고 학교에 가야 돼서 갈 수 없어요. 차비가 없어서 갈 수 없어요. 김첨지 인력거. 자, 2번. 자, 정리죠? 안부장문은 스스로 가지 않기로 마음먹음. 의지. 자, 의지. 의미에 따라서니까. 자, 못부정문. 외부 요인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자, 이거는 능력.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로 안 되는 거죠. 자, 옮겨서 마지막입니다. 자, 종결형에서
명령법과 청유법에서는 부정표현이 달라져야 한답니다. 봅시다. 자, 이거 기억은 1번은 뭐예요? 다 써보면 이거 알겠지만 명령법과 청유법은 그냥 안이랑 짧은 부정 안과 긴 부정 안이 다 안 된다는 거죠. 어색해요. 자, 2번.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바꿔주냐? 자, 못 만나, 이거 못도 마찬가지죠. 못부정문도. 위에는 안부정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못도 마찬가지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말다 부정문을 써야 한다. 말다 부정 형태를 써야 한다. 왜 말다 부정이에요? 마라, 말자의 기본 형태가 말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하다, 못하다가요, 말다로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경우에만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제호를 안 못 만나라. 제호를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 마는 해체. 마라는 해라체. 자, 제호를 안 못 만나자. 제호를 만나지 말자. 이거는 말자. 이게 아마 해라체 형태로 통일될 겁니다. 자, 리을자, 말자. 자, 3번. 자, 그래서 정리해보는 겁니다. 의문법까지는 똑같이 다 돼요. 하지만 명령법, 청유법은 말다 부정문 형태입니다. 자, 마. 자, 해체, 마라, 해라체, 말자, 해라체. 자, 그러면은 총정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단원 종합활동 문제풀이 같이 가겠습니다. 총정리해가지고 여러 표현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5가지를 종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풀고 답을 맞춰주세요. 시작! 풀었죠? 답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요. 이거 읽어서 이해 못하는 친구 있어요? 자, 이거죠, 원래. 주동문은요, 출국 준비가 끝나다예요. 근데, 저 표현이 사동으로 바뀐 거죠? 고객님께서, 자, 고객님을 높여주는 거죠, 주체를. 고객님께서는 보조사, 새 주어가 생겼네. 고객님께서는 출국 준비를 끝내다입니다. 그래서 사동사가 쓰인 거예요. 끝나다의 사동전미사 이다. 고객님께서 출국 준비를 끝내시다가 되겠죠. 사실 높이면. 그렇죠? 지금 끝내다로 기본형을 했지만 끝내시다 깨서 고객님을 높이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 그래서 출국 준비를 고객이 끝내게 하는 것이니까 고객님 사동 표현에서 끝내다를 써야지 끝나다를 쓰면 안 되죠. 끝나다는 주동 표현이니까요. 이해 완료? 콜? 패스. 두 번째. 웃음치료사 세모를 만난 당신. 머자나 당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 머자나라는 어휘. 이거 준말입니다. 멀지 않아의 준말이에요. 멀지 않아. 그럼 미래를 표현하고 있네요. 미래 시제와 호용해야 돼요. 멀지 않아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그래서 바꿔야죠. 달라졌습니다. 자, 달라지었습니다. 자, 어는요. 어시 있는 겁니다. 과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잖아? 달라질 겁니다. 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버이날 카네이션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전해주세요.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 정성 들여서 직접 키운 카네이션이세요. 자, 풀이해봅시다. 정성 들여서 직접 키운 카네이션 자, 서술격조사 이다. 시,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 어요. 자, 해요체죠? 요거죠? 해요체의 평서문. 자, 그럼 주어를 뭐 내가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인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냥 보편적으로 누군가가 정성 들여서 직접 키운 카네이션 이시어요. 이시어요 된 거죠? 맞나요? 맞을 거예요. 자, 그럼요. 카네이션을 간접 높임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누군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높일 수 있어요? 높임의 대상, 주어가 있을 때야 간접 높임 이게 되는 건데 간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네이션 이에요. 시를 빼야 합니다. 자, 마지막. 돼지갈비 더 맛있게 먹고 싶다. 자, 두 번째 2번. 한 번 올린 고기는 석쇠를 갈지 않고 천천히 구워두세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워두세요. 자, 구워두세요. 해요체의 명령문입니다. 하라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고객님한테. 자, 근데 그럼 여기도 명령문이면 여기도 명령문일 거야. 그럼 석쇠를 갈지 않고는 않다는 명령법에 쓰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쇠를 갈지 않고는 명령법에 쓰일 수 없어요. 말다 부정해야 됩니다. 석쇠에 갈지 말고, 석쇠를, 뭐야, 이거 잘못 썼네. 석쇠를 갈지 말고, 말다 부정문, 명령법.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요할 때 복습해서 보고요. 요번 영상의 핵심은요, 쭉 긴 영상이지만, 선생님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것보다. 그런데 그만큼 아주 꼼꼼하게, 멘토들은 요거 하나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멘토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았어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러 오세요. 그리고 멘토들의 설명들은 멘티들도 60%를 이해했다면 선생님의 설명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100%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남은 우리 프린트 학습지를 할 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습의 개념으로 체계 있게 아주 깐총하게 천천히 빠르게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문법 시험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자체가 여러분들 순서에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보고 복습하고 다시 공부하고 순환적으로 할 수 있게 짜임새 있게 짜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우리 3단계 페이지 3로 나눠놨다고. 페이지 1은 전문가 모둠 수업, 페이지 2는 이런 인간 강의, 페이지 3는 프린트로 총정리. 먼저 봐도 되고 선생님 프린트 정리하고 나중에 봐도 됩니다. 어쨌든 순환적으로 서클 개념으로 여러분들 언제나 순환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높아심에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높임부터 시간, 피동, 사동, 부정 모두 문법 구조 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념, 종류, 기준에 따른 종류, 특징, 다시 용어, 개념, 종류, 특징, 개념, 종류, 특징입니다. 구조적인 수업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깐총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